자, 오늘은 올바른 영업의 실전 비법. 이제 영업, 지난번에 우리가 매출을 올리러 처음에는 비용했고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2절. 오늘 또 회장님 기도에 다윗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하를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서 요즘 저희 이제 충영교회 성경 읽기에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있는데, 지난주에 사무엘 열왕기에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 했던 아둘람 귤에서 했던 37인의 용사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되게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5장 12절에 가기 전에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다윗의 왕성해지더라. 뭐 이게 이제 10절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12절인데,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그럼 다윗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오늘 온전한 마음과 선의 공구염, 회장님도 제가 제일 CMB 시작할 때 우리가 했던 시편 78편 72절에 온전한 마음과 선의 공교함,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게 CMB이고요. 그 온전한 마음은 항상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손의 공교함도 스킬풀도 있어야 되고, 요 부분을 했는데, 결국에 사무엘하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었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우리 되게 힘들잖아요. 너무 뭐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좀 저도 봐도 야,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계속 저도 하면서, 결국에 그 중에서도 야, 돈을 무지하게 버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57조를 버는데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달랐어요. 저희 이제 제키 아카데미 와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야, 그 영업이나 이런 부는 걸 하는 걸 저러니까 탁월한 기업이 되는구나. 뭐 제가 이거 자세히는 얘기를 못하지만, 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저한테도 그런 걸 보여주시고. 자, 하나님의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것을 알았다라는 게 이제 저는 오늘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첫 번째는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는 건데, 우리 아까 10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시퀀스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해 나가면서, 결국에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이라는 앞에 단어가 저는 굉장히 와닿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할 때 굉장히 다윗이 왕성해지거든요. 이 사무엘하는, 저는 이렇게 뭐 성경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묵상하는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해 가는지 그 모형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는지 모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의 비즈니스 세계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그 미션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왕성해 가는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왜 높이셨을까? 라는 거잖아요. 이 문장 안에도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왜 높이셨냐면, 결국에 자기를 세웠더라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가 먼저 있잖아요. 결국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는 세웠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 결국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결국에 왜 나를 비즈니스의 세계에, CBMC 세계에 보냈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기업가로 세워졌고 경영자로 세워졌을 때,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사랑하고 고객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만들어가는 요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스라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열왕기 요즘 다 보세요. 열왕기 상하까지 제가 보고 있으면 마지막에 끌려갔지만 그죠? 여호와긴을 왕의 상에서 바벨론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이고 하는 데부터 또 하나님은 시련을 주시지만 또 새로운 하나의 희망을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윗을 왜 높이셨을까라는 것. 세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이 오늘 왜 세우시고 높이시는 것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영적 용사가 되기를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더욱더 왕성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낄 때가 최고의 축복의 시기고 최고의 성장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오늘도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늘 배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영적 용사가 되길.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아시잖아요. 아둘람굴에 한 400명이 오셨던 분들이 다 상처받은 자, 그죠?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멍든 자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소외받은 결국에 비주류인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 다윗의 왕국을 가는 하나님 다윗의 우리가 보면 열왕기하 20 우리가 보면 그쪽에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하 20쪽에 보면 23장에 가보면 37인의 용사가 나와요. 그 37인의 용사 이름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 용사들이 첫 번째가 최상위가 3명, 차상위가 3명, 나머지 31명.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마지막 30명이라고 하지만 31인인데 마지막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야더라고요. 우리야 그 밧세바 그 우리야 아시잖아요. 우리야를 다윗이 그죠? 하면서 31인의 그 우리야까지도 이렇게 그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그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는데 영적 용사로 같이 돼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되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달에 우리 생각했던 것들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비용, 우리가 작년 연말 넘어오면서 비용에 대해서 2번 했고, 지난달에 이익 내는 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떠한 경영 환경에서도 이익은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 거, 매출 올리기라고 하는 거, 우리는 왜 그러냐면 경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오시게 했고, 우리가 결국에 제가 매일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학교에 왜 가지? 공부하러 온 거하고 똑같이 비즈니스 왜 하지? 우리가 이익을 내서 그걸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익은 지속 경영을 위한 미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손실이 난다고 하는 것은 세사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그래서 경영의 부동식에서 첫 번째 비용보다는 그저 매출이 많아야 될 가격보다는 가치로. 그래서 이 부등식에 성공하는 것에 의해서 이론에 여러분들이 이익을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익이 있어야 미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윤 획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기업의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딱 2가지다. 첫 번째가 제품을 판매하는 거. 둘째는 비용 관리. 피터 드러커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에 이익 획득의 지름길에서는 비용 관리. 우리가 얘기했죠. 비용 관리는 뭐죠? 칼에 대해서 비유를 해서 저희가 먼저 비용부터 봤어요. 비용 관리의 비법 해가지고 쭉 해서 미수금 관리도 해야 되고, 그죠? 일상의 비용도 관리해야 되고, 고정비와 변동비도 해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얘기한 물류, 이런 여러 가지 구매 비용도 비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7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2번에 나눠서 저희들이 봤고, 지난달에는 제품 판매, 매출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매출을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어떤 뭘 하느냐가 아니고 경영은 구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더 많이 팔리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팔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 더 잘 팔리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놔야 결국에 여러분들이 눈을 뭉쳐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눈을 뭉치고 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뭉쳐서 어느 정도 밀고 가면 그 다음에 눈덩이가 우리 기업을 끌고 나를 끌고 가게 만들어주는 스노볼, 이렇게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주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양성할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제가 요즘 세상에서 좀 바뀌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특히 요즘 우리가 회사에 첫 번째, 제가 이제 퀘스천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하기 전에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가, 아니면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필요할까? 어떤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회장님?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하고 일을 잘 시키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 다. 그죠? 두 사람 두 사람 다 필요한데 요즘은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특히 조그만 기업에는. 제가 보면 조그만 기업에 일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자꾸 바뀌잖아요. AI도 시켜야 잘 시키는 사람이 아웃풋이 잘 나오고. 그래서 요즘 보면 회사에 부장들이 많이 남아있고 대리들은 많이 이제 그만둔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에 일을 잘 시키고, 근데 맞는 얘기거든요. 일을 잘한 사람이 일도 잘 시켜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머지를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잘 시키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CEO가 일을 좀 잘 시켜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데, CEO가 제가 보면 유현상 대표님도 보고 맨날 보면 일을 너무 잘해. 그래갖고 밑에 사람들이 그걸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막 나가고, 이거는 예전에 제가 4차 산업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많이 통했는데, 특히 AI 시대 혁명이 오면서 일을 좀 잘 시키는 CEO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지난달에 우리가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라. 매출이라고 하는 공식을 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공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도 공식으로 할 건데, 지난달에 매출은 거래처 수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래처당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상품들의 제품 믹스 곱하기 반복 주문율, 여기까지가 연결되는 게 매출 향상의 비법인데, 이걸 한식으로 딱 우리 공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공식을 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거래처 수야. 그러면 거래처 수는 좋은 거래처로 확보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모든 거래처가 좋은 고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원이 이익을 주는 거래처도 있고, 계속 안 좋은 물건만 줘가지고 싼 것만 주고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래처들이 있으니까 좋은 거래처가 아닌지를 한번 거래처 분석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하셨죠? 그래서 거래처 분석을 해보시면 공헌이익을 주는 거래처가 있고, 그죠? 그래서 ABC로 등급을 만들어서 A 거래선이 있고, 또 하나는 육성 거래선이 있고, 하나는 뭐였죠? C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거래선. 그래서 빌드 앤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 이런 두 번째가 뭐였냐면, 공장을 잘 돌리는 회사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만드는 회사가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약 구조. 두 번째는 거래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 능력이 매출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공장에 오리엔티드 돼가지고 생산 능력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매출이 오른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좀 깨라. 그죠? 그래서 계약 능력이 매출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약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계약 구조를 만드는 회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계약 구조를 만들까, 우리 한번 쭉 봤죠. 제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제한. 결국에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제안서에 대해서 한번 실전으로 한번 이렇게 회사에서 해줬는데, 이런 거예요. 계약서를 만들 때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죠? 컨텐츠. 근데 계약서를 제안 보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순서만 좀 바꿔도 어떤 거는 정보를 주는 계약서가 되고요. 어떤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식을 시키는 컨텐츠로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결국에 맨 뒤로 들어가는, 그래서 금액이 얼마입니다,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가 맨 앞으로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부수적인 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정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로 바뀌어서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안서가 아니고 뭐죠? 우리 거래 명세. 우리가 이렇게 뭐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뭐 가격 그 금액 제안서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장을 딱 우리는 항상 주고받았는데 그 뒤에다가 자기 회사 뭐를 붙이는 거야. 그래도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거래에 대한 거고, 그거를 제일 뒤로 보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는 이 제품이고 이 제품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금액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면 콘텐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콘텐츠로 여러분들이 바뀌는 계약서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계약서, 제안 성공 계약서가 된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결국에 가치는 베네핏 마이너스 코스트 했잖아요. 베네핏을 먼저 주고 이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지난달에 얘기를 많이 했고요. 세 번째가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라. 이 부분 했죠. 세계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듯이 결국에 계속 릴레이션십이니까 관계, 거래. 그래서 결국에는 관계는 고객이 계속 우리 회사와 거래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부분, 요 세 가지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을 잘 돌리는 회사가 아니고 계약 구조를 잘 만들어서 돌리는 회사가 이기는 거, 그리고 계약의 제한에 대한 성공 핵심 요인 그때 쭉 5단계 얘기해줬고, 마지막으로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라.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비법이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영업으로 바로 들어가서 영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오늘 좀 해볼 겁니다. 자, 결국에 제조업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할까요? 제조업은 관계산업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조업은 관계산업이다. 그렇죠. 제조업은 관계산업이에요. 제일 중요한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 우리가 소개하고 뭐하고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B2B는 한 번 거래하면 10년 이상 매출이 나온다. 그리고 매출은 공장이 아니라 거래처에서 나오니까 계약 능력이다. 상품을 팔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라. 자, 상품은 고객을 데려오지만 관계는 고객을 묶어놓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묶어놓죠? 그래서 관계는 고객을 묶어놓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제가 57조 삼성이 그렇게 하는데 다 미국에서 바로바로 오시게 해가지고 그걸 다 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보면서 결국에 베스트 프랙티스 기업들은 다 그 안에 그들만의 시스템, 그 정교한 시스템이 있다. 매출은 더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구조화해야 올라간다. 그걸 계속하면 할수록 정교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매출 향상의 비법,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첫 번째 했던 게 비용 줄이는 거, 그건 칼.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건 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총에 대한 부분을 지난달에 했고, 구체적으로 이번 달에는 올바른 영업 성과를 내는, 이건 성과를 내는 실전 비법으로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영업 성과는요, 리드수 곱하기 전환율이에요. 리드수가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잘 비법인데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수순인데, 리드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마지막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결국에 뭐 계약 금액이잖아요. 리드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그죠? 계약 금액인데, 자, 리드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리드수란, 자, 시작. 그죠? 리드라고 하는 거, 리드 카운트. 그죠? 우리 리드 카운트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뒤에 있는 4P 중에 촉진, 프로모션을 생각하니까 자꾸 광고 이렇게 해서 뭐 하시지만 결국에 마케팅은 우리 상품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인식시키는 건데, 리드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며 잠재 고객으로 식별된 고객수예요. 이 단계가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리드에 보이는 관계가 되게
한 4단계 이 상태예요. 4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리두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환율은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 전환율은 고객의 관심을 신뢰로 바꾸고 신뢰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에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잠재 고객을 실제 고객으로 바꾸는 활동. 이런 거잖아요. 전환율은 고객의 관심을 신뢰로 바꾸고 신뢰를 구매로 전환시키는 능력. 제일 잘하시는, 전환율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죠. CEO들이 제일 잘하세요. 전환율을. 만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신을 줄 수 있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그래서 이 2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오늘은 주로 쭉 제가 나가다가 잘랐어요. 너무 많이 하면 요게 전환율까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리드수에 대한 부분만 할 건데, 자, 아직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이게 우리가 말하는 리드예요. 리드. 아직 고객은 아니지만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 그게 우리 오늘 용어 중에 여러분들한테 리드라고 하는 부분을 쭉 봤으면 좋겠고요. 자, 전환율은 쉽잖아요. 구매한 고객을 전체 리드수로 나눠주는 거니까 전체 전환율이 몇 프로냐. 제가 예전에 제이섬쇼핑 컨설팅을 예전에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면, 그죠? 전체적으로 실매출 전환율, 반품하러 가는 비율이 5%도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도 저희 가서 물건 하나 샀는데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냥 가지 말고. 근데 온라인은 바로바로 이제 해주니까 막 하는데 홈쇼핑 처음 시작할 때 전환율이 50%도 안 됐어요. 그죠? 처음에. 왜? 해서 보면 색깔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때 프로젝트 하면서 하나 딱 했던 게 부회장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가서 할 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오프라인에서 하시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아니 백화점에서 물건을 다 샀는데 그 다음 날부터 줄 서서 반품하겠다고 하는 게 이해가 말이 돼? 근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이 업종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러 갔는데 김 대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컴퓨터를요 일요일날 한 2억 원어치를 팔았는데 일주일 지나면 매출이 하는 사람이 30%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거의 30%가 생겨서 실매출 전환율은 4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류는 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속옷을 했는데 의류는 한 달 지나면 거의 65%, 70%가 반품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보석은 한 번 하고 또 계속 하고. 그래서 전환율을 올리는 프로젝트를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자, 그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환율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영업 핵심, 오늘 얘기할 게 영업의 핵심 실전 비법은 리드수 늘리기예요. 리드수를 앞에 있는 전환율은 리드수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리드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죠. 자, B2B와 B2C는 좀 다르지만 B2B 영업에서 리드의 정의를 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진 그러니까 B2B는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B2C는 혼자 하지만 구매 권한 또는 영향력을 가진 조직 내의 의사결정자 또는 영향자와 연결된 잠재 고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B2B와 B2C를 차이를 보면 대상은 B2C는 개인이지만 B2B는 조직이에요. B2C의 리드는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B2B는 누구죠? 결정권자 또는 영향자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결국에 구매도 B2C는 빠르지만 B2B는 느리잖아요. 느리고 프로세스가 존재해요. 프로세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가격도 뭐 낮고 높고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늘 관심 있는 사람, 결정권자와 영향력, 그리고 구매가 시간이 걸리고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B2B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콘텐츠 제안서를 항상 줄 때 실무자가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주자. 이게 이제 키였어요. 그죠?
가서 그 위에 팀장한테 결제받고 그 다음에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죠. 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보면 요 4가지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결정권자, 디시전 메이커. 결정권자가 있고 그걸 우리는 키맨이라고 얘기하죠. 결정권자, 키맨. 두 번째, 인플루언서. 영향자가 있어요. 인플루언서, 영향자. 그 영향자가 조금만 잘 이상하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 실제로는 유저가 있어요. 사용자. 그 다음에 되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데 게이트 키퍼가 있어요. 차단자. 차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있을까요? 기존의 제품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차단자잖아요. 맨날 어떤 질문을 하죠? 이거 뭐가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차단자가 굉장히, 그러면 우리가 이 4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사용자가 중요하고, 그죠? 영향자는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결정권자도 있지만, 결정권자는 주로 누구의 얘기를 많이 듣죠? 실제 사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영향자 또는 이런 결국에 이 4사람들을 우리가 이게 구조라고 저는 보는데 이 구조의 의사결정 구조를 잘 봐야 되는 부분. 어떤 때는 결정권자가 찾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결정권자가 지시하는 게 있어요. 요렇게 요런 데 찾아와. 이런 거였어요. 결국에 우리가 그 결정권자를 찾아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권자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지금. 그분이 딱 이렇게, 아마 저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본 거예요. 이태원에 있는 루프탑이 있고 정원도 있고 이런 데를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다 올렸느냐, 그전부터 요즘 대관이라고 하는 콘텐츠에 JK 아카데미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찾아가. 지정을 딱 해주더라고요. 이태원에 루프탑이 있고 정원이 있고 이런 데를 찾아. 그것도 미국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제품, 코리아 디지털이나 우리 여기에 회장님이나, 그죠? 결국에 이런 제품들이 찾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와 있어야 될까요? 홈페이지나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어야 돼요. 그게 안 올라 있으면 그 제품이 없나 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손의 공교함이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데 결국에 사용자, 영양자들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편하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그들이 와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A에서 B로 바꿀 때 저항이 있어요. 리스트레인, 저항력이 있어요.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항력을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베네핏으로. 일하기 편해. 특히 우리가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일하기 편하게 해주잖아요. 다 써주잖아요. 저는 항상 실무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가 영업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설명하기 어려운 얘기를 자꾸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도 JK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행사한다고 막 그러면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설명할 때도 다 결정돼도 제안서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기 쉽게. 그래서 그거 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 쉽게 의사결정권자인데 그게 지난달에 얘기했던 제안서예요. 그걸 잘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베네핏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도 이거 되면 베네핏이 이렇게 좋아지고 저는 항상 베네핏이 돼야 가치가 된다고. 비용보다는. 결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게이트키퍼예요. 차단자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죠? 초기에 이 저항을 계속 바로 안 당하겠죠. 천천히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핵심은 그건데 이 구조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리듀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듀스를 늘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B2B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의사결정 구조를 봐야 된다. 그죠?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된다.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두 번째, 안에 들어가 보니까 B2B의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네 사람으로, 네 부류로 나누더라. 디시전 메이커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게이트키퍼가 있더라. 그래서 B2B 리드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플러스 의사결정 구조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회사 플러스 의사결정 구조다. 이 회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상품의 폴리시가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에 우리가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플러스 그 의사결정 구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여러분들의 회사도 정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저 정직하고 크리스찬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의사결정 구조도 우리 나름대로의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조화가 안 돼 있지만 다른 회사를 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된다 이런 거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람으로 자꾸 대하면 안 된다. 한 사람으로. 영업맨 한 사람만 가지고 여러분들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확보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월 단위예요. 월 단위 타겟 기업 목표 수를 먼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밑에 사람들을 일을 제일 잘 시킬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월 단위로. 그러면 월 단위를 쪼개면 뭐죠? 주 단위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죠. 중소기업 20개 타겟을 잡아서 20개를 가서 만나. 이런 거예요. 일단은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잘 시켜야 되는데 목표를 명확하게 이번 달에는 20개를 하는 거야. 거래선 20개를 개발하고 거기를 다 만나보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을 하는데 20개면은 주로 나누면 한 일주일에 몇 개죠? 주 단위로? 다 4개잖아요. 5개잖아요. 이번 주에는 5개 했어, 안 했어?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족하면 그 다음 달에서 한 달에 20개씩을 계속 채울 수 있는 거. 누구에게 팔 것인가 애매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타겟을 명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결국에 타겟팅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는 계속 이렇게 잡아보면서 영업의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팔 것이다를 결정하는 능력이 타겟팅 능력이죠. 여러분들이 B2B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제가 경험한 게 보면 나갈 데가 없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나갈 데가 없대.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어요. 너무 놀라는 일이잖아요. 나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죠? 어디 가서 포인트에 이걸 낚싯대를 던져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없냐고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샀던 우리 제품들을 샀던 리스트만 쫙 뽑아보고 그런 발품을 팔아야죠. 그게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영업은 수고하는 노력도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지식도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없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타겟을 잡고 너가 찾아가면서 좀 틀리더라도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겟팅을 늘리는 게 잘못된 타겟은 90%가 실패하지만 좋은 타겟은 절반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소 월 단위 타겟 기업 목표수를 설정해 주시고 타겟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돈이 되는 지난달에 했잖아요. 돈이 되는 기업들 리스트를 이런 기업들 구조를 보면서 같이 스터디하면서 이런 데를 찾아봐. 그리고 그거를 해나가면 처음에는 실패가 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영업의 역량을 높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어디 가봐 이렇게 해주면 늘어나지 않죠. 초기에는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목표수를 주자. 그게 일을 제일 잘 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두 번째 전략이 이거를 관리해줘야 돼요. 그걸 따라합시다. 접촉률 관리. 시작. 접촉률 관리 하셔야 돼요. 매주 어디 가봤어? 그래서 영업일지를 쓰게 하고 어디 갔어? 매일매일 영업일지를 쓰게 하셔야 돼요. 어디 갔어? 뭐 했어? 만났더니 어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문하고 하면 여러분들 할 일 못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걸 읽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꾸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요렇게 만나봐라. 요렇게 다음에는 요렇게 해봐라.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해줄 건데 접촉률 관리를 안 하세요. 그냥 무조건 뭘 관리하죠? 계약 금액 관리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보험을 오면
1년 후에 오시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러거든요. 처음에 들어주면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그냥 자기 아는 사람 다 해가지고 1년 동안 버티다가 2년 되면 없어진다고요, 그분. 결국에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단위도 주고 접촉률을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접촉률 관리는 타겟 기업 곱하기 접촉률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업은 타겟 기업 목표 수하고 접촉률하고가 성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촉률 관리를 매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건 꼭 그래서 만났는데 몇 군데 만났어. 네가 계획 세운대. 그리고 구체적으로 반응이 어때? 이걸 자꾸 거기다 쓰게 하고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그걸 계속 읽어보면서 같이 얘기해 주시죠. 요게 여러분들이 PDCA 하잖아요. 그걸 꼭 쓰라고 하시면서 영업은 진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영업은 진짜 최고의 조직으로 만드셔야 되고 영업은 진짜 그 조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적인 거죠. 예전에 20, 30년 전에 영업은 제가 맨날 이런 얘기해요. 동네 축구할 때 제일 공 못 차는 애를 골킵에 세우잖아요. 그거하고 영업을 보내면 안 되고 영업은 진짜 공격수 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 최고의 크리에이터 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네 번째 리드 관리예요. 리드 관계 관리. 리드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인데 잠재 고객을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 신뢰하게 만들고 구매 시점까지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B2B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하는데. 결국에 리드는 대부분 바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했다고 바로 되면 그럼 B2C예요. 근데 B2B는 그렇게 바로 구매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제가 보면 반도체나 퀄 이런 데 보면 3년, 4년씩 하더라고요. 영업도. 계속 그래요. 결국에 우리가 인곳 하나 나오는데 보면 결국에 되게 퀄 체크해 봐야 되죠. 비싼 제품일수록 우리 화천기계 회장님 비싼 기계일수록 더 오래 걸리죠. 더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번 보세요. 리드는 관심으로 가요. 그 다음에 관심이 신뢰로 가고요. 신뢰가 필요가 인식될 때 구매가 되는 거예요.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되겠어요. 관심, 리드 하고 난 다음에 관심, 신뢰, 필요인식, 구매예요. 자 봅시다. 단순 영업과 리드 관계 관리. 단순 영업은요, 우리가 이 단순 영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말 잘하고 뭐하고 막 하고 협상 한번 설득하고 끝났는데요. 리드 관계 관리는 지속적인 관계로 가요. 기간은 중장기 걸려요. 단기간.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업에 씨 뿌리기라는 게 있잖아요. 씨를 계속 뿌려놓지. 근데 씨 뿌려놓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쟁에 가서, 경쟁 시장에 가서 계속 그걸 뺏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유원장 대표님이나 경쟁 시장에 가서 계속 하나씩 뺏어오면은 확률이 되게 낮아지잖아요. 근데 내 밭에 내가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접근도 단순 영업은 판매 중심이지만 리드 관계는 신뢰 중심이고 결과는 단순 영업은 낮은 전환율이지만요. 리드 관계는 아까 전환율 얘기했잖아요. 높은 전환율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리드 관계 본질의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리드 단계별이 있어요. 리드 단계별로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실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리드 단계별 정의와 관리가 중요할까? 많은 조직이요. 리드는 많이는 돌아다니는데 많은 데는 다니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리드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다 단계별로 조급하고 계속 단계별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5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콜드예요. 콜드 단계. 그 다음에 웜, 핫, 오퍼튜니티. 오퍼튜니티까지 가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고객으로 되는데 하나씩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콜드는 되게 차가운 거잖아요. 아직 우리하고 냉랭해. 아직 관심이 낮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여러분들 해보면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야. 아, 별 관심이 없던데요? 이게 콜드예요. 장석희 회장님 아셨어요? 별 관심이 없는데 이거 콜드야. 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래? 단순 접촉 수준. 그러면 특징이 정보도 부족하고 금의사가 없어요. 정보도 많이 부족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도 하고요. 노출도 시켜주고요. 가서 콘텐츠도 제공해주고 인지를 계속 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콜드 단계에서 됐다 거기는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없어져요. 콜드 단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콜드. 아니 당연하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만날 때 처음부터 막
우리 제품에 와 쓰였어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랬을 거예요. 앉아서 20, 30년 전에는. 근데 요즘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이 콜드 단계가 당연히 있다. 아까 이게 게이트키퍼 같은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콜드 단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변해요. 야, 그 당연하지 임마. 우리가 지금 우리보다 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 좋은 거를 잘 설명해. 두 번째가 이제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웜 리드 단계예요. 관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아직 확신이 없어. 비교 중이거나 고민 단계. 여기까지만 끌어올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 웜 단계. 이때 전략은 뭐냐면 사례를 자꾸 제공하시고요. 영업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영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그거 할 때의 문제, 지금 이거 안 냈을 때의 문제를 계속 하셔야 돼요. 문제 인식을 강화를 시켜주는 단계가 웜 단계. 관심은 조금 있는데 아직 확신 없어. 왜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이런 부분일 때 비교 중이고 고민 단계고. 고민 단계만 해도 얼마나 발전이 됐어요. 웜으로. 세 번째가 핫한 단계로 가야 돼요. 구매 의사가 있어요. 되게 뜨거운 거잖아요. 핫해. 상담이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영업사원들이 해야죠. 영업사원들이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런데 영업사원 우수한 사람을 진짜 한 사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을 한번 하는데 지금 창업을 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쿠팡에 다니는데 쿠팡에 있잖아요. 연봉 5억짜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MBA 나온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하나 갖다 놓고 영업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 저는 영업을 여러분들이 밑에 딱 놓고 두 친구들이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체적으로 질문도 가능하고 가격 문의하고 이렇게 올 때까지 끌어드는 핫을 리드하는 전략은 이때는 즉시 대응하셔야 돼요. 즉시 대응하시고 빠른 상담 또는 맞춤 제안을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맞춤 제안. 이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해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떤 비즈니스는요, 가야 되는 비즈니스가 있고요. 어떤 비즈니스는 오게 하는 것 같아요. 의류나 이런 비즈니스를 보니까 오게 하면 거의 성공이 된대요. 오게 하면. 그죠? 우리 회장님, 비하임 대표님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어떤 비즈니스는 제가 보니까 세미나 이런 부분은 회사로 가야 돼. 거기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오게 할 거냐 가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리드 단계고요. 네 번째가 오퍼튜니티예요. 정말 기회 단계란 말이에요. 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건 협의 중이고 내부 검토 중이에요.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거의 다 된 거죠. 이때는 리스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지원해주고 리스크를 제거해 줘야 돼요. 이 부분 때는 여러분들이 클로징한데 리스크를 제거해주고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기회 단계에서 고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고객으로 바뀌는 단계. 결국에 여기까지 와서 고객에서 구매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매 완료되면 회장님들 뭐 하시죠? 그냥 땡. 그죠?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구매 가치 확인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CEO들, 제가 보는 이 CEO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구매 가치 확인을 안 해요. 원래 네 번째 단계가 팔고 나면 우리 제품 써보셨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제안 내용하고 어떠세요? 좀 부족한 게 있으세요? 아니면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계속 신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제품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러면 연구실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을 좀 더 해달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매 가치 확인을 꼭 하시면 롱텀 릴레이션십으로 바뀝니다. 이 구매 단계로 하셔서 유지되고 확장되고 그들이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 5가지 단계,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죠? 리드 수가 되게 중요하다. 리드 수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리드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계약 금액이에요. 영업은. 리드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계약 금액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영업의 성과인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리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냥 막 다니세요. 그래서 이 리드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업의 성과,
영업은 성과로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니까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라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영업은 더 치밀하고 더 계획을 세우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영업은 가장 구조화된 치밀한 전략 실행을 통해서 매출로 검증되는 활동이에요. 매출과 계약이죠. 결국에 그래서 구조화돼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전에서 제가 실전 리드 위원이 등장하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구조화를 잘 못 시키고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 실전 비법으로 리드라고 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리드 수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B2B를 하면, B2C를 하면, 특히 B2B는 구조화되어 있어서 아까 얘기한 의사결정, 그 회사 플러스 의사결정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의사결정에 네 분류가 있다. 그죠? 게이트키퍼에 대한 부분들 특히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리드수를 하기 위해서 관계가 되는데, 관계를 하는 단계가 5단계 우리가 있죠. 리드의 단계가 콜드부터 시작했는데,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게 콜드 단계에서 그냥 포기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콜드를 웜에서 핫에서 오퍼튜니티, 오퍼튜니티에서 커스터마로 이렇게 연결되는 단계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 시키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업 성과의 실전 비법은 리드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걸 리드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리드 시스템 곱하기 성과 만들기입니다. 리드 시스템. 그래서 영업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성과는 영업 리드 시스템에서 저는 만들어진다고 오늘 꼭 이렇게 비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우리가 오늘 실전 멘토링, 지금 영업하시면서 저희가 지금 8시죠. 그래서 좀 나눠보고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멘토링에 우리 회장님 또 질문하시고 하시는 영업을 비법을 또 말씀 드리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공의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직원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청지기 사명으로 오늘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 누림하며 하늘의 지혜로 넉넉히 비범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